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르노 아르카나 1.6 GT입니다. 르노의 XM3가 올해 4월에 아르카나로 차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아르카나라는 차명을 썼는데 르노로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 차명도 아르카나로 바뀌었습니다. 아르카나의 엔진 라인업은 1.6 GT와 TC260 그리고 이테크 하이브리드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6 GT가 엔트리 엔진이죠. 트림은 에볼루션과 테크노, 아이코닉이 있는데 이것도 기존의 글로벌 이름과 동일하게 변경이 된 거죠.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아이코닉 트림입니다. 아르카나로 차명이 변경이 되면서 전면 디자인도 새롭게 다듬어졌어요.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새로운 로장주 엠블렘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전면 디자인이 아주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닌데 그릴의 그 세부적인 디자인과 또는 로장주 엠블렘이 적용이 되면서 기존에 비하면은 조금 더 새 차 같은 느낌이 나긴 합니다. 주간등의 디자인은 디귿자를 돌려놓은 것 같은 모습인데 방향지시등이 헤드램프의 안쪽, 그러니까 그릴에 좀 더 가깝게 붙어서 실제 전폭보다 차가 좀 좁아 보이는 그런 면은 있어요. 아르카나는 E급의 차로서는 좀 드물게 쿠페형 디자인이죠. 그래서 B필러 이후의 루프라인이 트렁크 쪽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SUV 또는 E급의 SUV와 비교시 측면 또는 후면의 디자인이 좀 더 개성적이죠. 후면의 디자인도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범퍼를 포함한 기본적인 디자인은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 디테일들이 꽤 많이 달라졌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머플러 장식이고요. 기존의 1.6 GT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장식조차 없었는데 아르카나 1.6 GT는 장식이긴 하지만 양쪽에 하나씩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저기 얼핏 보면은 약간 좀 고성능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죠. 그리고 트렁크에도 스포일러가 적용이 되는데 저것 때문에 뒤쪽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심지어 이 스포일러는 그러니까 이 정도 출력의 SUV는 좀 드물게 디자인이 괜찮고요. 테일램프의 디자인도 달라졌는데 기존보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조금 더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클리어 타입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트렁크 아래쪽에 XM3 차명 레터링이 붙었는데 지금은 가운데 크게 아르카나가 붙었고요. 요즘에 보면은 엔진을 나타내는 레터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르카나 1.6 GT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뒷유리의 열선 디자인도 좀 달라졌어요. 타이어는 넥센의 엠프리즈 AHA, 사이즈는 215에 60R 17입니다. 아르카나의 실내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시승했던 XM3 때와 비교하면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긴 했어요. 실내 내장재 이런 거는 이 차 급을 생각을 하면 딱 평균적인 수준? 보통 르노 삼성 시절부터 내장재가 좀 단단한 편이었는데 이 차 역시도 전체적으로 내장재가 좀 딱딱합니다. 근데 그래도 좀 눈에 잘 보이는 대시보드 같은 데는 조금 부드러운 우레탄이 적용이 됐고요. 반면에 시선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만지는 이런 센터 플로어 측면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플라스틱이 적용이 됐죠. 그리고 이 차는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추가적으로 장식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차급을 생각을 해도 저 송풍구가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가운데 같은 크기의 송풍구가 두 개가 있고 양쪽에 또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가운데 있는 게 크기가 약간 좀 다른 게 특징입니다. 모니터는 9.3인치 세로형 타입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 모니터가 아르카나의 차급 대비해서 사이즈가 좀 큰 편인데 주변에 좀 베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 출력되는 면적이 그렇게 크진 않죠. 대신에 위치 자체가 좀 높은 편이어서 모니터가 눈에 굉장히 좀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흔들어도 움직임은 거의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홈 화면은 기본 3분할입니다. 홈 화면 누르면 딱 이 화면이 나오죠.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했을 때는 지금처럼 여기에 분할로 표시가 되고, 이 차 실내에서 장점 중에 하나가 오디오인데 오디오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전에 그 봉고 LPG 터보 시승했을 때 이 차는 왜 이렇게 또 오디오가 좋은 거지라고 놀랐는데 이 아르카나 1.6의 오디오는 그 아반떼 하이브리드의 보스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라디오의 음질도 좋아요. 어쨌든 이 홈 화면에서 내비게이션을 누르면은 이렇게 전체로 출력이 되고요.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는 T맵이 적용이 되는데 보통 T맵이 적용이 되면은 구간 단속에서 목적지를 안 찍었을 때 평균 속도가 표시가 안 되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맵 자체는 깔끔합니다. 홈 화면에서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은 주행 보조 시스템의 그 설정 메뉴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긴급 제동 보조라든가 또는 차간거리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이 센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이 센스에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드라이브 모드를 이 모니터에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홈 화면에서 요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주요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내비게이션, 라디오 또는 오디오 설정 화면 등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차량 정보로 들어가면 여기서 드라이빙 에코와 그러니까 트립 컴퓨터 관련이고요. 타이어 공기압,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차는 좀 드물게 타이어 공기압이 보통은 계기판에 이제 실시간으로 같이 표시가 되잖아요. 이 차는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은 그러니까 라이센스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고요. 설정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그러니까 ADS와 주로 관련된 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차량 구성에서는 그러니까 이 차급 대비해서 장비가 많긴 한데 어떤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여기 좀 빈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약간 좀 허전해 보이긴 하죠. 그리고 주차 모듈 시스템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멀티 센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마이센스와 스포츠, 에코가 있는데 마이센스는 소위 말해서 인디비주얼이고요. 그래서 마이센스를 선택을 하고 현재 모드 편집을 누르면은 여기서 스티어링과 계기판, 라이팅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약간 좀 특이하게 무드 조명의 설정을 그러니까 각 드라이버 모드에서 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보신 멀티 센스에서 되고 에코에서도 똑같이 현재 모드 편집으로 들어가서 라이팅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무드 조명 메뉴가 나옵니다. 무드 조명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 편은 아니에요.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 한 줄씩 들어갔고요. 색상도 총 8가지죠.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근데 이게 세로 타입이어서 여기 표시되는 그 좌우의 폭이 그렇게 넓진 않죠. 이쪽이 내려다보는 탑뷰고요. 그 아래쪽에 아이콘들이 있는데 이걸 눌러서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급을 대비하면은 그러니까 추적되는 면적이 크진 않지만 화질 자체는 좋은 편이에요. 이 차는 최근에 나온 차로서는 물리 버튼이 많은 편이에요. 모니터 아래쪽에 이렇게 물리 버튼이 쭈르륵 있는데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버튼을 이렇게 밖에 꺼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등 또는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통풍과 열선 시트. 참고로 통풍과 열선 시트는 보통 있으면 이제 3단계가 있는데 이 차는 2단계죠. 통풍 같은 경우가 여기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걸 누르면은 메뉴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터치를 해서 통풍을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 아래쪽에는 공조장치가 있는데 모니터와 함께 실내에서 디자인이 가장 화려한 부분이 공조장치가 아닌가 싶어요. 이 3개의 다이얼에 각각 액정이 있고요. 돌렸을 때 아우디처럼 소리가 나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 자체는 꽤 예쁘고요. 그 아래쪽에는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USB 단자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온 차량은 진짜 굉장히 보기 드물게 A타입이에요. 이게 C타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차 중에 지금 C타입이 아예 없는 차가 굉장히 드문데 이 차가 그렇고요. 또 여기 그 옥스 단자가 있는 것도 뭔가 약간 좀 올드하죠. 지금 보면은. 그리고 요즘에 또 웬만하면은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이 차는 또 무선 충전 패드는 없어요. 여기는 그냥 수납 공간입니다. 기어 셀렉터는 레버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는 부분이 약간 좀 위로 올라와 있어서 조작 편의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PRND는 기존의 일반적인 레버 타입과 동일하고요. 따로 여기서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모드는 없어요. 그 뒤쪽에는 주차 브레이크와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이건 딱 키를 딱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2개가 있는데 이게 뭔가 위치가 살짝 좀 뒤에 있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 뒤쪽 거는 좀 큰 컵을 수납을 하면은 이 콘솔 박스와 약간 좀 간섭이 있어요. 이와 함께 차 사이즈를 감안을 해도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좀 작은 편이죠. 깊긴 한데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동반 녀석에 보면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물로 된 수납 공간이 있고요. 글로우 박스는 차급 대비해서는 또 용량이 커요. 이 보시는 것처럼 들어간 입구가 아주 그렇게 크진 않은데 굉장히 좀 깊습니다. 운전대는 차 사이즈에 맞는 아담한 크기고요. 림에 적용된 가죽도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스포크에 있는 버튼의 배열 및 디자인은 통상적인 르노와 거의 비슷하고요. 이 차가 대략 이와 비슷한 사이즈의 차들과 비교해서 운전대가 계기판 쪽으로 살짝 좀 더 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보면은 이 운전대 조절 그 거리가 그러니까 약간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조금 모자란 느낌. 계기판은 10.25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습니다. 보통 르노 차들이 계기판이 보닛 쪽으로 살짝 뉘어져 있는데 이 차 역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은 지금 보시는 게 에코, 이게 컴포트, 그리고 이게 레귤라, 그리고 스포츠 이렇게 4가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푸조와 함께 이 디지털 계기판 디자인이 변화되는 시간, 그러니까 그래픽은 좀 부드러운데 그 시간 자체는 조금 딜레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서 그러니까 여기에
조그맣게 내비게이션 정보도 표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로딩될 때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주행 연비라든가 트립 미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출력과 토크, 순간 연비 등의 정보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는 성인 남자 또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좀 타이트한 그런 느낌인데, 보통 타이트한 시트의 착좌감이면은 좌우를 감싸주는 그런 기능성이 좀 괜찮잖아요. 근데 이 차는 몸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성 자체는 굉장히 약합니다. 시트의 쿠션은 약간 좀 탄탄한 편이고요. 좌판도 제 기준으로 보면 약간 좀 짧고 그래요. 그리고 이 차가 무엇보다도 다른 차들의 평균보다 등 상단과 시트 사이의 그 거리가 조금 먼 편이에요. 보통 원터치 유리도 차급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데 이 차는 소형급인데도 불구하고 유리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보통 유럽 차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이 차가 외장 디자인이 쿠페형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B필러부터 이어지는 라인이 좀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통상적인 차들에 비해서 타고 내릴 때 여기가 조금 이제 걸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탈 때 좀 더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이 차가 2열이 특히 헤드룸이 되게 좁겠거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막상 타면은 또 헤드룸이 아주 그렇게 부족한 수준은 아니에요. 제 기준으로 보면은 딱 이렇게 주먹이 하나가 꽉 끼게 들어가는 수준이어서 요거는 좀 이렇게 아반떼와 좀 대략 비슷한 수준. 그리고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먹이 하나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레그룸 자체는 굉장히 좀 작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도 좌판이 상당히 좀 짧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등받이 각도가 좀이라도 이렇게 더 뉘어지면 좋을 텐데 딱 이 정도예요. 그래서 보통 2열 레그룸이 작을 경우에는 1열 아래쪽에 공간이 있으면 그래도 그게 좀 상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1열 시트를 가장 낮게 해도 이 정도의 레그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폭은 좀 좁아도 그 상하 높이 자체는 충분해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도 아주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은 아니고요. 이 차가 뭔가 그 레트로와 최신의 그런 느낌이 막 혼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그 최신 시스템이 적용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2열 송풍구로 오면은 갑자기 90년대가 되죠. 이게 약간 좀 일본 차들과도 좀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 열선 버튼도 마찬가지고 2열에도 이렇게 USB 단자가 2개가 있는데 이것도 저 C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차로는 굉장히 드물게 USB 단자가 C타입이 없죠. 여기는 12V 자리인데 이게 막혀 있네요.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2열에 있는 컵홀더는 따로 이렇게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날개는 없습니다. 좀 굉장히 좀 동그랗네요. 그리고 약간 의외인 것 중에 하나가 2열 상단에 적용된, 이거 얼핏 보면 약간 좀 스웨이드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각적으로는 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합니다. 트렁크 개폐는 당연히 수동이고요. 근데 이렇게 버튼 누르고 한 이 정도만 올리면은 이렇게 스르륵 하고 올라가긴 합니다. 닫는 건 당연히 수동이고요. 근데 이게 좀 묵직해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에는 좀 닫을 때 힘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기본 트렁크 용량은 513리터고요. 그러니까 이 차급 대비해서 트렁크 용량이 꽤 크죠. 그래서 XM3 때 예전에 시승기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차가 2열 공간이 좁은 대신에 트렁크가 커요. 그리고 이 차가 그 추가적으로 바닥 커버가 지금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잖아요. 끼울 수 있는. 그래서 이걸로 바닥을 높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여기 이렇게 맞진 않네요. 그리고 2열 시트는 트렁크 쪽에서 접을 수 있는 레버는 없습니다. 근데 이 차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니어서 이렇게 트렁크에서 이렇게 밀어서 접을 수는 있죠.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은 이 공간을 가장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바닥 커버를 높이면은 거의 평평하게 이어질 것 같아요. 예, 정차 시 정수성은 4기통 가솔린 엔진의 평균보다는 소리가 조금 더 작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정차 시에 실내로 들어오는 그 엔진 소리가 비교적 잔잔하거든요. 엔진 소리는 약간 좀 기계적인 그런 사운드고, 그리고 이렇게 공조장치를 끌고 있는 상태에서는 시트로는 진동이 거의 없고요. 운전대로는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키면은, 그러니까 보통 기통수가 낮거나 또는 차급이 낮을수록 이렇게 엔진 에어컨 켰을 때 진동이 좀 즉각적으로 바로 늘어나는 편인데, 이 차도 에어컨 켰을 때와 껐을 때의 그 진동 차이가 좀 있어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4기통 1.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과 CVT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123마력이고요. 엔진의 배기량과 제한흡기 그리고 CVT라는 그 구성을 생각을 해보면 이 차의 성격을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능보다는 연비 위주의 그런 세팅이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크게 기대를 할 수는 없지만 연비는 꽤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가속력 같은 경우가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게 좀 다르겠지만 보통 저배기량, 저출력의 CVT가 조합된 그런 사양이라면은 이렇게 저속에서 또는 마일드한 가속 또는 천천히 밟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생각보다 엔진 출력 이상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통 CVT가 상황에 따라서 기어비를 조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속에서는 기어비를 크게 가져가서 생각보다 힘이 괜찮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막상 이거보다 조금 더 큰 힘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가속 페달을 조금 더 깊게 밟으면은 그만큼 힘이 안 나오긴 하죠. 그래서 방금 같은 대체로 평지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마지막한 오르막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 차가 CVT임에도 불구하고 그 변속이 되는 그 충격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이제 오르막에서 올라갈 때 보통 사람들이 가속 페달을 많이 안 밟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깊게 밟아도 이게 기어가 좀 늦게 내려가죠. 사실 요즘에 나온 차가 힘이 없어서 언덕을 못 올라가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절대 출력 자체가 낮기도 하지만 방금 같은 그런 좀 언덕에서 상황에 맞춰서 기어비가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 내려가는 게 좀 늦거나 또는 안 되거나 그래요. 만약에 자동 변속기 같았으면은 이제 방금 같은 이 정도의 오르막에서는 또는 경사에서는 이제 기어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기어비가 커지니까 뭐 비슷하게 밟아도 대략 이제 올라는 가는데 이 차는 그게 안 되니까 출력이 낮다기보다는 CVT가 이제 기어가 잘 안 내려가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방금 같은 저 정도의 언덕에서는 차가 힘이 없네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하체는 좀 통통 튀는 감각이에요. 이 차가 권장보다 지금 공기압이 약간 좀 더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좀 통통 튀는 감각이고, 이거는 저 XM3 처음 나왔을 때 1.3 터보 그거와도 대략 비슷합니다. 엔진은 다르지만. 그래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좀 젊은 감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이 차가 소형 SUV 중에서는 쿠페형 스타일인데 보통 쿠페형 스타일 하면은 차가 좀 낮고 또는 그래서 포지션도 좀 낮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대략 2급의 비슷한 사이즈의 차들과 비교하면은 오히려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앞쪽의 시야가 꽤 잘 보이고요. 양쪽 사이드 미러의 사각지대도 굉장히 적은 편이죠. 반면에 뒷유리가 작은 건 아닌데 저게 좀 누워 있거든요. 이제 일반적인 SUV보다. 그래서 후방 시야가 조금 좀 덜 보이긴 해요. 보통 CVT 하면은 자동 변속기 대비 이질감이 있는 게 단점인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 이전에 CVT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속을 할 때 회전수는 딱 고정이 되고 이제 속도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이질감이 있고, 그런데 요즘의 CVT는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이제 가상으로 기어비를 나눠서 자동 변속기처럼 이제 바늘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질감이 좀 예전에 비해서 적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게 차급 또는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질감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속에서 천천히 움직일 때 쭉 늘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로우핸드 효과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게 통상적인 자동 변속기보다는 거기서 좀 이질감이 있죠. 이렇게 저속에서 출발할 때.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인 자동 변속기보다 반응이 좀 느린 편이고, 이게 출력이 낮을수록 좀 더 두드러지긴 합니다. 이렇게 킥다운 하면은 이제 기어비가 내려가서 올라가는데, 사실 이거만 보면은 그게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반응 자체가 막 되게 느리거나 뭐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절대 출력 자체가 낮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일드한 가속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좀 부하가 큰 상황이잖아요. 추월 가속할 때라든가 그럴 때 이제 킥다운을 해보면은 맘먹은 대로 잘 차가 안 나가죠. 1열의 승차감은 좀 호불호를 살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통통 튀는 감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빨래판 구간에서 충격이 전해지잖아요. 그게 좀 더 직접적으로 전해지죠. 그래서 그런 승차감 면에서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행 중에 엔진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장단점이 좀 뚜렷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1000과 3000 rpm 이 사이에서는 엔진 소리가 딱히 되게 뭐 조용하다거나 그러지 않은데 소리 자체는 듣기가 좋아요. 확실히 좀 MPI 엔진 특유의 그런 소리가 있는데 앙칼지지 않고 약간 좀 기계적이면서도 베이스톤으로 깔리고, 그래서 그런 엔진 소리 자체는 듣기가 좋습니다. 근데 회전수가 좀 많이 높아지면은 이제 절대적인 볼륨 자체가 커지니까 귀에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보통 차 급에 따라서 전체적인 방음도 달라지는데 이 차 역시도 전체적인 방음이 딱히 좋은 편은 아니죠. 지금처럼 약 한 90km로 콘크리트 노면을 주행을 할 때 타이어 소리가 좀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죠. 이 차가 하체가 좀 통통 튀는 감각이고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세팅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코너에서 좀 빨리 돌아도 생각보다 그 차가 기울어지는 그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리 나오는 건 아닌데 그 자세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르노 삼성 때부터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르노 삼성 지금 이 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ISG가 있긴 있는데 시동이 꺼지는 그 ISG의 가용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서 나와서 계속 주행을 해서 배터리가 이제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동이 잘 안 꺼지죠. 그리고 엔진 소리가 대략 한 3500 rpm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소리가 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소리와 함께 사운드 자체가 약간 좀 더 거친 음색이 되죠. 이 차가 그 XM3 1.3 터보가 운동 성능이 좋았거든요. 소형 SUV로. 그러니까 이 차도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베이스라서 비스무리하게는 나오는데 절대적으로 엔진 출력 자체가 또는 파워트레인이 이게 연비 유지의 세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밋밋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아무래도 절대 출력이 낮다 보니까 123마력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가속력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데, 제 동영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지에서 140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28초예요. 그러니까 140으로 끊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봉고 LPG 터보나 QM3 디젤과 대략 비슷한 수준의 가속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일드한 가속도는 그래도 한 100 정도까지는 그렇게 되게 답답하고 그 정도가 아닌데, 확실히 절대 출력 자체가 낮다 보니까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가속력이 둔화가 되는 게 훨씬 크죠. 엄밀히 보면은 이제 아주 고속 또는 고회전에서는 출력이 낮다기보다는 이제 CVT 쪽에서 까먹는 그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참고로 같은 출력인 아반떼와 비교하면은 아반떼가 한결 빠르고요. 아무래도 그 차가 낮다 보니까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좀 차이가 좀 더 많이 벌어지긴 하죠. 반면에 연비에서는 강점이 있습니다.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 순간 연비가 다른 차들에 비하면 순간 연비 변하는 게 그 레인지 범위가 좀 넓긴 한데 대략 한 최소 리터당 22에서 33이 넘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실제 연비도 좋고 정속 주행할 때 연비도 좋은 거죠. 그리고 시속 110으로 정속 주행을 해도 연비가 아주 그렇게 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CVT가 달린 차가 정속 주행을 할 때 그런 연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보통은 배기량이 작으면은 90, 110에서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CVT가 달린 차는 그게 좀 적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110으로 주행을 할 때도 순간 연비가 대략 한 17에서 한 20, 22 이 정도가 나오고 회전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이게 아무래도 CVT의 특성인데, 이렇다 보니까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그 연비가 괜찮게 나오는 편입니다. 1열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좀 단단하다 보니까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고 젊은 감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열 승차감을 생각을 해보면은 2열 승차감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는데, 생각보다 2열 승차감이 괜찮아요. 특히 뒤에가 이 차는 토션빔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토션빔이 안 좋은 노면이나 좌우 노면에 그 좀 편차가 있는 곳에서 차이가 좀 두드러지는데, 그걸 감안을 하면은 2열 승차감이 또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저 SM6보다 2열 승차감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다만 2열은 절대적인 공간이 크지 않고, 특히 2열 시트 좌판이 좀 짧고 등받이 각도도 좀 서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편한 착자감은 아니죠. 주로 사용하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스포츠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마치 엔진 출력이 늘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보통 스포츠 모드가 뭐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할 거 없이
초반에 반응이 이제 빨라지잖아요. 이 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일드한 가속 초반에만 이렇게 밟을 때는 이 반응이 좀 더 빨리 나와요. 에코모드에 비해서. 그래서 끝까지 밟으면은 가속력 자체는 뭐 거의 동일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밟고 다닐 때는 에코모드보다 차가 훨씬 더 잘 나가네. 다른 말로 하면은 언덕에서는 스포츠 모드로 달리면은 아마 조금 더 답답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마일드하게 가속을 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멈췄다가 재가속할 때 또는 좀 급하게 나갈 때 그럴 때는 이게 반응이 좀 많이 느려요. 그렇다고 항상 스포츠 모드로 다니기도 또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는 좀 성격이 급하시다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스포츠 모드로 달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차가 연비 위주의 세팅이긴 하고 또는 좀 하체가 통통 튀긴 하지만 고속 안정성은 꽤 좋아요. 보통 요 급에서 이렇게 좀 통통 튀는 하체 감각이면은 고속으로 주행할 때 뭔가 좀 차가 좀 뜨거나 또는 타이어가 접지가 좀 잘 안 된다거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차는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도 그런 느낌이 한결 덜하네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CVT처럼 가상으로 기어를 나눠서 그러니까 바늘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일정 속도가 높아지면은 거의 회전수가 이게 고정이 된 채로 쭉 가속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럴 때는 이제 이질감이 들 수도 있고요. 이번에 1.6 자연흡기 엔진으로 르노 아르카나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번에 XM3 때부터 1.6은 그때 못 타봤고, 그래서 1.6 이 파워트레인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아르카나는 이제 바뀐 이후로 처음 타긴 했는데 구성만 보면은 기존과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외장 디자인이 기존에 비해서 좀 더 예뻐지긴 했죠. 확실히 기존의 르노 삼성보다 로장주 엠블렘이 좀 더 보기가 좋고요. 그 로장주 엠블렘이 요즘의 트렌드처럼 좀 얇게 디자인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세련된 멋이 있고, 특히 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또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반면에 실내는 기존과 뭐 거의 같습니다. 4년 전에 시승했던 XM3와 이 실내는 거의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은 편의 장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실내의 그런 사양의 구성을 보면은 약간 좀 한 세대 전의 차 같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실내에 USB 단자 C타입이 없고, 요즘에 C타입 없는 차가 드물잖아요. 그리고 음성인식 같은 경우도 이게 현대기아차로 치면은 한 세대 전에 그런 그 음성인식 성능이에요. 그리고 주행에서는 장단점이 뚜렷한데,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는 되게 답답할 수 있고, 반면에 연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6 자연흡기 엔진 같은 경우가 시작 가격이 낮잖아요. 사실 요즘에 차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되는데 1.6 GT 같은 경우에는 2000 초반부터 일단 시작 가격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요즘에 국내 소비자들의 트렌드로 보면은 1.6 GT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사양이 좀 빠지긴 하죠. 예를 들어서 1.6은 오토홀드가 없고요. 또 ACC가 없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차로 이탈 중앙 이것도 없죠. 차로 이탈 방지만 있고요. 차로 중앙을 잡고 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 세 개가 빠지다 보니까 근데 그거에 굉장히 좀 가중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 뭐 자연스럽게 1.3 터보를 사야 되나?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엔진이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저는 이 고회전 소리는 좋더라고요. 되게 기계적인 엔진 사운드.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좀 더 빨리 도니까 이렇게 ESC가 제어를 하면 그게 이제 감속의 의미잖아요. 근데 요즘 차로는 또 굉장히 드물게 브레이크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소리가 좀 되게 크네요. 그리고 주행에서 단점 중에 하나가 가속 페달로 전달이 되는 진동인데, 사실 가속 페달로 진동이 전달이 되는 거는 크게 이상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고회전 같은 데서 가속 페달로 진동이 전달이 되는 거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출발하면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 가속 페달로 계속 이렇게 가늘게 진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로써 르노 아르카나 1.6 GT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